네, 474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56회 기출문제 실무수행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56회는 가마솥 산업입니다. 자, 회사 소개를 보겠습니다. 가마솥 산업은 가정용 전기밥솥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전기밥솥 제조기업. 자,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 자, 납품 확인증이라는 게 있고 또 계좌 이체 확인증이 또 하나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공장 직원 식당에 사용할 상추를 농업인에게 직접 구입하고 받은 납품 확인증이고, 자료 2는 구입 대금을 당사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이체 확인증입니다. 자, 수행과제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는 것과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을 하라. 그리고 괄호 속에 보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생략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과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한 것 중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한 것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는 내용 중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원래는 작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시험에서는 이거는 평가할 생각이 없다. 이것만 작성할 줄 아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은 생략하라고 굳이 왜 써줬느냐? 원래 이거 작성하면 이것도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준 거. 자, 그러면 거래 자료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납품 확인증에 보면은 거래 날짜가 나와 있어요. 1월 24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1월 24일로. 우리가 계좌 이체한 거니까 차변은 이제 비용 처리하고 대변이 보통 예금으로 해야 될 텐데, 자, 차변에 이게 무슨 비용이 되냐면요. 직원 식당에 사용할 상추예요. 공장 식당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당에 들어가는 거 있죠. 쌀도 들어가고 뭐 부식 같은 거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다 뭘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예, 복리후생비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식사 제공해 주는 거, 복리후생비. 자,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인데 이게 공장에 있는 식당이라고 그랬어요. 공장 직원 식당. 그렇기 때문에 511번 제조원가로 가는, 제조 경비로 가는 복리후생비 코드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511. 자, 차변으로 넘어가서 금액은 40만 원. 자, 엔터한 다음에 대변이 이제 103번 보통예금이죠. 은행은 하나은행 보통이라고 자료 설명에 나왔었습니다. 40만 원. 네. 그래서 지금 김금동이라는 사람에게 40만 원어치 상추를 사고 계좌 이체를 시켜 주었다 하면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와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 수취 명세서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자, 경비 등 송금 명세 작성은
이 이체증을 보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면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여기 결산에 있습니다. 예, 거래 날짜 2023년 0124가 되고 법인은 김금동이라고 해야 되고 성명도 그냥 김금동 개인이니까 주민번호가 혹 있네요.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670 928 1000 315 거래 내역에는 상추 거래 금액에는 40만원 송금 일자도 이체증에 나와 있습니다. 1월 24일이에요. 2023-0124 CD가 은행입니다. 은행 코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체증에 보면은 국민은행에다가 입금을 했어요. 국민은행 004가 돼야 되고요. 계좌번호도 거기 입금 계좌번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체 확인증에 012 이렇게 되는 거 3456 다시 125451 이렇게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가산세 해당이 안 됩니다. 네, 1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약소거음 만기결제 할인 및 배서양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품 매출처 주식회사 세정물산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3주 무역의 외상매입금 12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하였다. 배서양도 문제 나왔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배서양도는요,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이런 분계가 대부분이에요. 자, 2월 10일입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2월 10일. 자, 받으러옴을 왜 양도했냐면은 3주 무역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려고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차변에 와야 되겠죠. 차변에 251번이 외상매입금이죠. 거래처 코드는 3주 무역이 돼야 되고요. 금액은 1200만원. 대변은 받으러옴이 돼야 되죠. (110번) 받으러옴. 거래처가 세정물산에서 받은 거니까 3주 무역이 아닙니다. 받으러옴의 거래처는 세정물산이고요. 1200만원입니다. 대변에. 네, 그러면 이제 거래자료는 이렇게 차변에 외상매입금 3주 무역, 대변에 받으러옴 세정물산 1200만원. 그리고 이제 수행과제 2번 하시면 돼요. 받으러옴 줄 클릭하고 나서 F3 F3 눌러가지고 어음 상태를 배소로 바꿔야 되죠. 3번 배소로 바꾸시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선택 단추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은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내려갑니다.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지급거래처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3주 무역이라는 거래처를 여기서 입력해 줘야 돼. 검색해 줘야 돼. 3주 무역. 지급거래처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배서양도에서 가끔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외상매입금 받으러옴의 이 거래처를
같은 거래처로 삼주무역 이렇게 입력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급거래처, 지급거래처를 다드럼 거래처 세종물산하고 똑같이 또 입력을 오해해가지고 입력하는 경우 있으니까 배서 양도 문제에서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와 다드럼의 거래처, 또 지급거래처는 항상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천천히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시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는 게 배서 양도는 거래처에서 많이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 자료 설명을 볼게요. 자료인은 본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내역이다. 자료인은 주식 매입 대금을 지급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 주식 매입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이제 개정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 주식 수가 1000주인데 한 주당 6,800원에 샀어요. 그러면 680만 원이죠. 68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이 돼야 되고 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 아시죠? 900번대.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3월 9일이에요. 일반 전표 3월 9일. 차변이 107번 단기 매매 증권 680만 원 6,800원씩 1000주. 거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차변이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코드 잘 고르세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므로 945번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125 플러스. 자, 대변 하시고 나서 103번 보통예금이죠.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금액은 6925000이 되겠습니다. 6925 플러스.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로 꼭 입력하는 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56회 거래자료 입력 문제 세 문제는 평범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네요. 까다로운 건 안 보였고요.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 거래명세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읽어보니까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전액 롯데카드로 받았다. 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카드 분개하면은 외상매출금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자, 수행과제 1번 거래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2번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고 두 가지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거래명세서에 있는 거래날짜 4월 16일이니까 매입매출전표 메뉴에 들어가서 날짜를 4월 16일.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전부 다 11번이에요. 품명은 전기압력 밥솥이라고 되어 있고 수량이 20, 단가가 40만 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중앙산업.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놓고 분개는 카드로 받았다. 4번.
신용카드사 화살표 눌러가지고 롯데카드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롯데카드 확인. 그러면 외상매출금으로 잡히죠. 거래처 롯데카드로 해서. 그리고 매출세액은 부가세 수금,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 분계 이대로 두면 되죠. 그런 다음에 수행과제 2번 하러 갑니다. 회계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한 날짜 4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조회를 합니다. 밑에서는 엔터 3번 치시고 나타나면은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에서는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그런 다음에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가지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을 체크한 뒤에 매출조회. 그런 다음에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면은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네. TAT 2급의 부가세 문제 1번 문제는 FAT 1급의 그 1번 문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6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56회에는 어떤 게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6월 1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중 발급이 나왔네요.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을 것. 아마 외상대금에서 음수로 처리하라는 것 이 지시가 나오면 이 6월 1일날 전표를 가보면 외상매출금 분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대금에서 음수로 처리해라. 자, 이중 발급한 거니까 하나가 마이너스로 발급되면 그 수정이 되겠네요. 자동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6월 1일 날 거를 조회해 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 6월 1일로 들어가서 보면은 동일한 거래처 기남전자의 동일한 품명 수량 단가가 똑같죠. 이게 이중 발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체크를 해요. 두 건 중에서. 그리고 분계가 이렇게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시키는 것도 외상 분계 해주면 돼요. 자, 하나만 체크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그리고 수정사유를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6번이에요. 이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6번이라는 것을 딱 그 메모지에다가 시험 볼 때 A4 용지 한 장 꺼내놓고 보잖아요. 거기다 6번 적어 놓으면 이거 나중에 조회 안 하고도 답을 6번이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주 물어보니까. 자, 확인하시고 보다시피 당초분 수정분인데 수정분은 마이너스. 자, 그러면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그래도 눌러서 보세요. 참고사항을 눌러서 보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일자를 작성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그대로 두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밑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네,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보시다시피 밑에 분계가 외상으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제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이 아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과제에 있는 발급 및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계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들어가서 6월 1일부터 6월 1일로 조회해야죠. 6월 1일부터 6월 1일로 조회해야죠. 그래가지고 미전송된 거 하나 체크하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서 발행 눌러준 다음에 확인. 네. 그리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클릭을 해서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누르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누르고 발행. 확인. 닫고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전자발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TAT 2급의 실무 수행에서 여기까지는 대체로 순탄한 문제들이에요. 뭐 조금만 공부하면 다 여기까지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서 이제 좀 막힐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연습이 잘 돼 있으면 막힐 것이 없는데 이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되게 연습을 많이 안 해놓으면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해본 적 있죠, 우리 이거. 자, 자료 2번에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날짜별로. 자, 자료 설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중국에 있는 이런 베이두라는 회사, 이런 회사에다가 제품을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기로 하였다.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료 2는 기준 환율의 내역이다. 자, 그러면 이게 기준 환율이 말이죠.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이 며칠인가를 체크하시고 그날의 기준 환율 찾아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적일은 7월 14일 그리고 그날의 환율은 194.5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통화기호는 CNY예요. 자, 수행과제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선 계산을 먼저 하나 해놓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겠는데요. 수출 신고 필증에 보면은 결제 금액이라고 있어요. 결제 금액 49번에 있는 거예요. 이 결제 금액이 외화 금액입니다. 그래서 24만에다가 아까 그 환율표에 있는 194.5를 곱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계산해 가지고 메모해 놓고 가겠습니다. 24만 곱하기 194.5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4,668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기로 이제 시험 볼 때는 손계산기밖에 못 쓰잖아요. 손계산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딱 메모지에다 메모해 놓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선적일 날짜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7월 14일
자, 유형이 몇 번일까요? 매출인데 영세로 하시겠어요? 여기 수출로 하시겠어요?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세가 아니고 이건 직접 수출한 거니까 16번 수출로 해야 됩니다. 16 수출. 네, 품명에는 거기 수출신고 필증에 압력밥솥이라는 품명 보일 거예요. 압력밥솥. 수량도 거기 보면 30이라고 보입니다.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우리 메모해 놓은 4,668만 원이 있죠. 요거를 공급가액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네, BA로 검색을 해보세요. BA. 전자세금 계산서 없는 거고요. 분계는 다음 달 말일에 받는 거니까 외상분계 해야 돼요. 2번. 자, 분계를 보세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46680,000. 대변의 제품매출 46680,000. 예, 거래처는 저 위에 있는 거래처가 그대로 오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수행과제 1번 끝난 겁니다. 다음에 2번. 제2기 애정신고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뭐 이것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있는 가운데쯤에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있어요. 클릭.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이라는 기간을 입력해야 되고 거기 밑에 첫 번째 줄에다가 쭉 해당 항목을 채워주면 돼요. 자, 수출신고 번호라는 것은 필증의 5번에 있어요. 신고 번호예요. 12356 하이폰 빼고 입력해 보세요. 22413-508 X. 네, 이렇게 하이폰 자동으로 들어가. 선적일 2023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0714. 통화코드 더블 클릭을 해서 중국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CNY를 찾아봅니다. 중국의 통화코드 중에 CNY라는 통화코드 찾아요. CNY. 확인.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 194.5. 194.5. 외화는 24240,000. 그러면 조금 전에 계산기에서 계산했던 그 원화가 18번에 나오겠죠. 46680. 네.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단추 없으니까 이건 자동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수행과제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 엔터 9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면은 저장되는 거 불러오면 안 됩니다. 아니요.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것이 반영되게 하려면 아니오가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 저장 단추를 눌러 놓으면 나중에 답안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저장된 걸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해가지고 지금 저장된 데이터로 답안을 찾으시면 돼요. 자, 저장하시고 보면은 여기 영세 처리한 것 중에 기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4,668만 원. 이게 기타. 16번 유형으로 입력한 영세는 이거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도 우리가 입력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500만 원이 있네요. 이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영세율이에요. 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국내에서 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입니다. 직접 수출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56회의 부가세 3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입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다음은 4번을 보십시오. 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하나 있고, 세금계산서 있는 것은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세금계산서, 아니가 세 번째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 요 지금 문제의 주제가 뭐예요? 불공제 매입세액의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전표를 증빙을 받았는데 이게 불공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 일반 전표에. 매출이 아니고 매입이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그냥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볼게요. 자료 1은 영업부의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거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 자료 2는 제품 매출거래처 증정할 선물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네, 이것도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 다음 3번. 자료 3은 원재료 매입거래처 직원과 친목도모를 위한 식대를 결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이거는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에다가 접대비로 처리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접대비 하면은 판매관리비 800번대의 접대비를 쭉 써왔단 말이죠. 자, TAT 2급에서는 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전부 다 800번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요 3번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 원재료 매입거래처라고 그랬습니다. 원재료 매입은요, 판매부서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원재료 매입은 구매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구매부서. 그 구매부서에서 원재료 매입을 잘 하기 위해서 접대를 했다. 그것이 판매관리비로 들어가서 안 되겠죠. 제조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재료라는 것은 제조하는 그 구성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즉 제조경비에도 접대비가 있어요. 제조경비 접대비는 바로 원재료 매입거래, 공장의 시설이랑 원재료하고 관련된 접대를 할 때는 5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한다. 자, 수행과제 1번.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 자료를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번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거예요. 자, 매입 매출 전표 10월 27일. 유형은 54가 되고요. 불공제 사유는 아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샀어요. 소나타. 그렇기 때문에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를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는 소나타 입력해 주시고, 수량 하나, 단가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세계 자동차가 되겠고,
전자세금은 1번이고 분계는 외상으로 샀으면 혼합 분계해 줘야 돼요.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개정 과목을 바꿔야 돼요. 208번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이 돼야 돼요. 외상은 미지급금이죠.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2,970만 원 플러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세계자동차 코드 제대로 나오는지 보시고 금액도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불공제 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여기 유형을 54로 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자료 2번의 날짜는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 유형은 이것도 54 불공입니다.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 9번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선물 세트 수량 30 단가가 10만원 거래처는 GSG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자, 분계는 현금으로 샀네요. 1번 분계 출금전표로 작성이 됐는데 원재료라고 분계가 된단 말이에요. 매입은 자동 분계가 다 원재료로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접대비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접대는 매출거래처에 선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선물을 매입거래처, 원재료 매입거래처에 증정할 선물이었다 한다면 500번대 접대비. 근데 여기는 매출거래처니까 접대비를 813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되면서 불공제 내역서에는 요 두 건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료 3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한다. 자, 일반 전표에 거래 날짜가 12월 30일이네요. 12월 30일. 차변의 접대비. 그런데 513번 접대비다 이 말이에요. 금액은 22만 원이네요. 대변에 카드로 접대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죠. (22만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내역은 불공제 내역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예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겠다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만 해주는, 일반 전표에다가 접대비로 회계 처리만 해주는데 500번대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행 1번을 우리가 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수행 과제 2번을 보면은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 보면 이미 작성이 돼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여기 중간쯤에 있어요. 클릭을 해서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하면은 아니요 해야 이것도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게 있기 때문에 아니요. 두 건이 반영돼 있어야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동차 구입 유지에 하나, 그 다음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서 하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장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저장된 걸 불러서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3번이 하나 더 있죠. 수행 3번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용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라 하는 겁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여기 입력되어 있는가 보시고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입력을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이므로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해본 다음에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입력되어 있는가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경감공제세액이라는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요. 18번에 아직 입력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세액란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명세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54번에다 입력을 하면 돼요.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여기다가 10,000원 엔터 10,000원하고 엔터 치고 닫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되어야 여기 차가감 세, 요 차가감 세에서 여기 10,000원이 빠진 세금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6번에 이게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예. 자,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저장을 해두었다가 혹시 우리가 닫았으면은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저장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할 때 예 해가지고 찾아서 고치시면 되는 것이죠. 자, 56회에서 부가가치세 3, 4번은 비교적 쉬운 게 나온 거예요. 네. 이제 까다로운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나 또 하나 좀 까다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 세 가지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쪽하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 부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 내용도 좀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반복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56회에 나와 있던 이런 문제 정도는 뭐 조금만 좀 해보시면 실수 없이 잘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실무수행 평가라는 거 483페이지 정답 맞추는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